아토피, 건선, 여드름 같은 그런 질환들에서도 좋아졌다. 민간요법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드름이 40%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비만이나 당뇨병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원장님,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아니, 똥으로 암을 치료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아, 그거? 근데 그거 진짜인데? 네? 완전 거짓말. 건강한 사람 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주는 거예요. 간이식, 신장이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간이나 심장은 알겠는데 똥을 대체 왜 이식해요? 그게 쓸모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어디 이상한 데서 하는 민간요법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알면 알수록 되게 신박하고 놀라운 치료법이더라고요. 아, 심지어 치료법이에요? 치료가 너무 잘 되는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은 이 방법으로 90% 이상의 치료가 된대요. 혹시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이런 거 들어봤어요? 논문 같은 거 실는 곳 아니에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과학 저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문 냈다고 하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다 우와 하는 그런 데예요. 그런 저명한 저널들에서도 이 대변 이식술을 굉장히 핫하게 다루고 있어요. 설마 진짜 그 똥 자체를 이식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대변 미생물 이식술, 영어로는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줄여서는 FMT라고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똥을 그대로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대변 속에 있는 건강한 미생물을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100조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 건강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이 중에 대부분이 장 속 미생물들인데 얘네가 그냥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면역력에 70~80%를 담당을 해요.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대사나 신경계 기능 이런 데도 얘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대변을 보면 우리 대변에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의 장에 이식을 해주면 그 사람의 장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 좀 납득이 되네요. 근데 그래도 좀 더럽지 않아요? 아니, 더럽게 안 하죠. 기증자가 대변을 기증을 하면 이 대변이 특수한 시설로 보내져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요. 불순물은 다 제거를 하고 유익한 미생물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한테 이식이 되는 건 그냥 깨끗하게 정제된 미생물이에요. 아, 미생물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걸로 어떤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사실 이 대변 미생물 이식술은 굉장히 오래된 치료법이래요. 4세기에 중국의 역사서에 대변을 물에 탄 걸 심한 설사의 환자의 치료에 이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대요. 근데 사실 현대의학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2013년, 10년 전이죠. NEJM이라고 이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의학 저널이거든요. 여기에 발표된 한 연구가 의학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고 굉장히 심한 장염을 일으키는 균이 있어요. 근데 이 균에 감염이 돼서 잘 안 낫는 환자들한테 대변 이식을 하면 치료율이 확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대변에서 추출한 유익한 미생물을 알약에 담은 약이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 11월 미국의 FDA가 이 약을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치료제로 승인을 해서 미국에서 쓰이고 있고 이 약 이름이 리바이오타라는 약이에요. 근데 장염이면 보통 항생제나 지사제 같은 거 먹으면서 치료하지 않아요? 그쵸. 보통 균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죠. 이 장염도 그래요. 처음에는 당연히 항생제를 쓰죠. 장염을 일으키는 균이 항생제로 잘 죽는 게 맞는데 문제는 장 속에 있는 정상세균들, 유익균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항생제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재발이 굉장히 흔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대변 이식술 약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정상세균이 싹 없어진 환자의 장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거니까 그 장 속 환경을 다시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의 치료 성공률이 엄청 올라간 거죠. 장이 약한 똥쟁이 친구가 생각나는데 얘기나 해줘야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승인은 안 돼서 일부 대학병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A 승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대요.
근데 효과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C. difficile이라는 균 때문에 생긴 중증 장염은 90% 이상의 치료를 보여요. 이게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90%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다 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장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과 질환들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비만이나 당뇨병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최근에는 암 치료에서도 획기적인 발견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질환에서 치료 가능성들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와, 다 걸리면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들인데 진짜 잘 됐다. 맞아요. 특히 피부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흑색종이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인 게 병이 생겨도 사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견을 못하면 나중에 사망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흑색종 치료로 면역항암제라는 게 많이 쓰여요. 근데 안타깝게 모든 흑색종 환자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이렇게 면역항암제에 효과가 없던 사람들한테 대변 미생물 이식술을 해줬더니 그 사람들 중에 65%에서 항암제 효과가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럼 흑색종 걸려도 완치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내 미생물이 우리 면역력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를 하는 건데, 이 대변 이식술로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이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피부 질환 분야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흑색종 말고도 아토피, 건선, 여드름 같은 그런 질환들에서도 이 대변 이식술의 가능성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드름 환자들한테 특별히 선별된 이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해줬더니 여드름이 40%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와, 만성 여드름 환자분들한테는 진짜 굿뉴스인데요? 근데 아직은 좀 이른 게, 여드름이나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임상시험이랑 연구가 더 필요해요. 특히 어떤 사람한테 어떤 기증자에 어떤 미생물이 필요할지, 최적의 투여 방법이 뭘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연구가 더 필요하죠.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어쨌든 건강한 사람의 대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구해요? 이거 지원자가 이렇게 딱 와서 싸고 가는 건가? 일단 기증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고 기증자로 선정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당연하고, 뭐 여러 가지 감염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뭐 등등등 질병이 없는지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심지어는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최근 복용한 약물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대요. 그렇게 엄선해서 받은 똥에서 미생물을 뽑아내고 그 미생물을 이제 항문으로 이렇게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피디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문으로 내시경으로 직접 주입을 해주는 방법. 두 번째는 코를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장에다가 주입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캡슐 형태로 먹는 걸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주입했을 때 부작용은 없어요? 지금까지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안전한 편이래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뭐 일시적으로 복부가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설사 이런 건데, 대부분 며칠 안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도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많죠. 특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들한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보통 장기 기증처럼 대변 기증 이런 것도 생기겠네요? 맞아요. 건강한 사람 대변을 모아두는 대변은행이라는 것도 생기고 있어요. 마치 제대열 은행처럼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보관을 해두는 거죠. 처음에는 좀 더럽다고만 생각했는데 똥으로 치료를 할 생각을 한 거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의학의 발전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던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미래에는 각자 개인의 장내 미생물 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대변 미생물 이식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또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재밌는 똥 얘기 말고 무시무시한 뱀독으로 주름을 좋아지게 하는 화장품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주름 개선 효과 말고도 미백 효과, 피부 결도 개선해주는 화장품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